위암이 진행돼 있을 때는 무조건 5cm 이상을 띄어서 잘라라.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유럽의 시각에 봤을 때는 저렇게 짧게 잘라도 괜찮은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회가 업로드된 후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도 피부에 와닿는 암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술이 있나요?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14년 정도 됐군요. 해외에서 환자분들이 와서 수술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의 외과 조교수였어요. 어머니가 위암인데 미국에 있는 의사에게 수술 받을 텐데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 받았던 경우를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어요. 미국은 이제 보험이 이제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큰 병원을 못 간다. 그런 거는 아닌가 슬쩍 질문했더니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서 무슨 소리냐. 보험은 제일 비싼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었다. 오히려 미국 바깥으로 나가면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자기 돈을 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의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수술 받았다. 이것은 10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서양의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달했었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의술을 인정을 해줬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례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기억에 나요. 위암의 증상으로 있다면은 가장 흔한 증상은 명치가 아프다, 쓰리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보통 어떤 생각하죠?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증상이 지속됐을 때는 반드시 내시경도 해보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뭐 괜찮겠지 미루고 그래서 시기가 늦어서 안타깝게 수술을 했다 하지라도 재발하고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계속 저를 부담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검진 방법을 개발할까? 또 어떻게 하면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연구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합니다. 한국의 위암 치료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국제 학술지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 논문을 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H-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암이라는 키워드로 전 세계에 그 H-인덱스를 했을 때 서울대학교 교수가 20위 안에 몇 명이 들어갈까요? 5위가 우리 종양내과의 방영주 교수님, 6위가 병리과 김우호 교수님, 제가 외과 의사로서 12위, 19위에 소화기내과 정현채 교수님이 들어요. 각자 자기 분야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갔겠죠. 그것은 우리나라의 위암 연구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영국, 또 미국, 이태리, 또 일본 이런 선진국에서도 위암 치료 또 연구 역량을 견습하기 위해서 짧게는 뭐 한 1, 2주 또 길게는 6개월, 1년, 2년까지 있었던 경우 있는데 특히 유럽의 식도 위암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쾰른 대학에서 외과를 전공한 분이 우리 서울대학병원에 독일의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년간 연구를 하러 다녀갔습니다. 그 친구의 선생이 한국에 가서 위암을 보고 와라 해서 오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제안한 것은 한국에 와서 1, 2주 정도 먼저 와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본인도 아주 기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와서 한 1, 2주를 같이 보면서 여기에 수술을 하는 여러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거, 또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여러 과정, 또 자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고는 이제 가면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더 확실히 오게 결정했다. 중요했던 것은 위암 수술할 때 우리가 위를 절제를 하는데 암을 안 남기도록 절제하는 게 중요하겠죠. 위암이 진행돼 있을 때는 무조건 5cm 이상을 띄어서 잘라라. 그러니까
조금만 위암이 높으면은 위전절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는 과거 수십 년간 모든 암 환자의 절제했을 때에는 그 절제면에 암세포가 있는지 술장 안에서 하는 동결절편 검사를 해요. 비록 5cm가 아니래도 일단 절제를 했는데 암이 없어. 그러면 위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유럽의 시각에 봤을 때는 저렇게 짧게 잘라도 괜찮은가? 그런데 와서 우리 환자 수술을 한 것을 분석해서 경계가 짧더라도 암세포가 없으면 재발률에는 차이가 없더라는 것을 논문에 냈어요. 그런 우리 서울대학병원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외부의 눈에 의해서 평가해서 논문에 나가게 됐죠. 그러면 이 결과는 유럽에서의 수술을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또 연구 분야에 또 우수성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출장도 많이 다니셨어요? 코로나 받기 직전에는 1년에 거의 20번 이상의 출장을 나갔었어요. 남들은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니까 좋겠다 하지만은 빨리 가서 강의하고 빨리 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무박 이틀 아침에 도착해서 오후에 회의하고 밤 11시 비행기 타고 서울로 바쁘게 우리가 돌아다녔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우수성 같은 것들을 전달하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이 한국 서울대학병원에 오고 싶어 하고 그야말로 메디컬 코리아. I'm your doctor. 교수님은 처음부터 꿈이 외과 의사셨나요? 외과 의사가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할아버지도 연세대학 의사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외과 의사이시고 그런 부분이 이제 외과 의사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는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기타지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계속 저에게 에너지 또 동기부여 또 책임 이런 분들을 알려주셔서 저 역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자들과 꼭 이분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흉부외과의 김종환 교수님이시라는 분이 정년 퇴임하시는데 퇴임사 하시면은 5분 10분 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두 말씀 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정년 퇴임할 수 있게 해준 후배들 동료들 고맙다. 원 센텐스. 두 번째 후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과학에 기적 없다. 즉 갑자기 막 해가지고 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 데이터를 쌓아가고 그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임상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연구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꾸준히 쌓여서 전반적인 발전으로 우리가 가게 되죠. 작년에 어떤 환자분은 간 수치가 2000이었어요. 문제가 됐을 때 따질 수 있는 상대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